얘, 너 피부 뭐 바꿨어? 아니, 아무것도 안 했는데. 거짓말하지 마. 피부가 탱탱한 게 분명 뭔가 했잖아. 진짜야. 72세 최순경 할머님이 얼마 전 고등학교 동창회에서 친구들과 나눈 대화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말해도 믿지 않는 친구들의 반응. 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너, 진짜 20년은 젊어 보여. 그날 이후 최순경 할머님은 서울대병원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고, 나는 그 순간을 또렷이 기억한다. 할머님은 밝은 미소로 선생님, 지난주에 동창회 다녀왔는데 친구들이 저보고 왜 피부과를 가냐고 하더라고요. 너무 동안이라 뭘 더 하냐고 했어요. 하며 차트를 꺼내 보여주셨다. 나이는 72세. 그런데 피부 상태는 내 눈으로 봐도 믿기 어려울 정도로 건강하고 맑았다. 나는 진심으로 물었다. 할머님, 어떤 화장품 쓰세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러자 할머님은 가방에서 작은 통을 꺼내셨다. 약국에서 3,000원에 파는 일반 바세린이었다. 이거 하나밖에 안 써요. 언제부터요? 42살 때부터요.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30년간 단 하나의 제품,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바세린만으로 이토록 놀라운 피부를 유지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할머니는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다. 처음엔 손이 건조해서 약사님이 추천해 주셨는데 손이 좋아지니까 얼굴에도 한번 발라봤어요. 그랬더니 느낌이 좋아서 계속 바르게 되었죠. 어느새 30년이 지나 있었네요. 나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다시 여쭙다. 그럼 정확히 어떻게 바르세요? 다른 분들에게도 알려드리고 싶어요. 할머님은 웃으며 아주 조심스럽게 비결을 풀어놓기 시작하셨다. 세수하고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바르는 게 제일 중요해요. 피부가 아직 촉촉할 때 수건으로 꾹 누르지 말고 살짝만 닦고 바세린을 손바닥 사이에 덜어서 10초 정도 문지르면 따뜻해져요. 이 상태로 얼굴에 얇게 펴 발라요. 딱딱한 상태로 바르면 잘 흡수가 안 되거든요. 할머니는 직접 손바닥에 바세린을 덜어 문지르며 시범을 보여주셨고 나는 놀라움 속에 손등에 발라보았다. 같은 바세린이라도 녹여서 바르면 훨씬 부드럽고 흡수도 잘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저는 바세린을 3개로 나누어 써요. 나는 깜짝 놀라 다시 물었다. 3가지요. 하나는 손톱 주변이나 발에 쓰는 거고요. 2번째는 흑설탕을 조금 섞은 거예요. 입술 각질 제거용이에요. 바세린에 흑설탕을 넣고 살살 문지르면 각질이 말끔히 떨어져요. 입술이 절대 트지 않아요. 이 간단한 조합이 입술 관리에 이렇게 효과적이라니 감탄스러웠다. 마지막 3번째는 할머님이 여름에만 쓰는 특별한 조합이었다. 유리병 안에는 연한 녹색 젤리 같은 크림이 담겨 있었고 알로에베라의 바세린을 3비율로 섞은 것이라고 하셨다. 여름에는 이걸 써요. 더운 날엔 순수 바세린이 너무 무겁게 느껴지거든요. 알로에랑 섞으면 가볍고 시원해요. 민감한 피부에도 좋아요. 나는 이 조합을 손등에 발라보았고 확실히 바세린 특유의 무거운 느낌 없이 산뜻하고 부드럽게 흡수되었다. 이 할머니의 루틴은 계절에 따라 응에 따라 피부 컨디션에 따라 조절되는 맞춤형 관리법이었다. 봄과 여름에는 알로에 믹스를, 가을과 겨울에는 순수 바세린을 듬뿍 바르고 일주일에 한 번은 흑설탕과 섞어 각질 제거를 하는 방식.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하거나 비싼 것이 아닌 오로지 꾸준함과 관찰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진짜 핵심은 따로 있었다. 절대 낮에는 바르면 안 돼요. 꼭 밤에만 발라야 해요. 왜요? 처음엔 낮에도 발랐는데 햇빛을 받으니까 얼굴이 기름져 보이고 트러블이 났어요. 밤에만 바르면 자는 동안 피부가 회복되고 트러블도 안 생기더라고요. 이 말에 나는 또 한 번 고개를 끄덕였다. 실제로 피부는 수면 중 회복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며 이 시간대에 영양을 공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럼 아침에는요? 아침엔 그냥 미지근한 물로만 씻어요.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고요. 다른 건 안 해요. 복잡하게 하면 오히려 자극이 많아요. 나는 할머니의 피부 철학에 감탄했다. 복잡한 관리가 아닌
단순하고 꾸준한 관리. 비싼 크림보다 피부에 귀 기울이고 계절과 시간에 따라 맞춰주는 진정한 관리법. 할머니의 루틴은 단순하지만 정교했고 소박하지만 강력했다. 할머니의 마지막 말이 아직도 마음에 남는다. 바세린이 마법이 아니에요. 꾸준함이 마법이에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진짜 피부 비결은 제품이 아니라 습관이고 기술이 아니라 태도라는 것을. 최순경 할머님의 30년 바세린 루틴 이야기를 들은 후 나는 이 방법을 다른 환자분들께도 추천해 보기로 했다.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이 루틴이 과연 다른 피부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렇게 시작된 일종의 작은 실험도 접종 4개도 환자들에게도 놀라운 결과를 안겨주었다. 첫 번째 환자는 66세의 장윤희 씨였다. 그는 평생 건조한 피부로 고생했고 다양한 고가의 화장품들을 써왔지만 뚜렷한 효과를 느끼지 못해 항상 불만이 많았다. 의사 선생님, 저는 피부가 너무 건조해서 아무리 발라도 금방 당겨요. 고급 크림도 써봤고 유명 브랜드 제품도 써봤는데 다 소용이 없었어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포자기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최순경 할머님의 방법을 소개했고 그도 반신반의하면서 바세린 루틴을 시작했다. 하루에 한 번, 밤에만 바르고 물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손바닥에 녹여 흡수시키는 방식이었다. 3주 후, 장윤희 씨는 활짝 웃으며 다시 진료실을 찾았다. 선생님, 피부가 정말 편해졌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얼굴이 부드럽다고 하면서 자꾸 만지려 해요. 전에는 할머니 얼굴 까칠까칠해 라며 피했는데 요즘은 얼굴에 뽀뽀까지 해요. 나는 그 포즈 전해요, 저니스. 그 말에 함께 웃으며 놀라움은 봄빈 취하이시. 여서 책마 대한지. 노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바세린 한 통으로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하며 이제는 자신이 손주들에게 피부관리 선생님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다음은 가장 극적인 변화를 보인 65세의 박정숙 씨였다. 그는 폐경 이후 심한 피부 건조증과 각질, 탄력 저하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얼굴은 항상 붉고 푸석했으며 화장을 해도 들뜨기만 했다. 그는 병원에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 제가 화장을 하면 오히려 더 늙어 보여요. 피부가 갈라지니까 오히려 주름이 도드라져요. 나는 박정숙 씨에게도 바세린 루틴을 권했고 특히 피부가 약하니 초기에는 눈가와 입가부터 소량만 발라보도록 안내했다. 3개월 후 그는 병원에 오기 전 먼저 카페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왔다며 기쁜 얼굴로 말했다. 선생님, 친구들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피부가 환해졌다고. 뭐 했냐고. 병원 다니냐고. 그래서 제가 바세린이라고 했더니 다들 못 믿어요. 저 진짜 기분 좋아요. 그는 요즘 주변 지인들에게 이 루틴을 직접 설명하고 다닌다고 한다. 세안하고 물기 있을 때 바르고, 손바닥에 녹여서 바르고, 밤에만 하고, 낮엔 샤워에선 차단제만. 저도 이제 전문가 같아요. 이런 긍정적인 사례들이 계속되는 한편, 모든 환자들이 똑같은 효과를 본 것은 아니었다. 피부 타입에 따라 주의해야 할 점도 명확히 드러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58세 오현숙 씨였다. 그는 지성 피부로 평생 여드름과 피지 분비로 고생하신 분이었다. 선생님, 저 바세린 발랐더니 더 번들거리고 트러블이 났어요. 그는 얼굴 전체에 듬뿍 바른 것이 오히려 문제였다. 나는 지성 피부의 경우 눈가나 입가 같이 건조한 부위에만 쌀알 크기로 바르고 이마나 코 주변은 완전히 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반드시 순한 클렌저로 이중 세안을 해줄 것. 낮 동안엔 바세린을 사용하지 않을 것. 주 1회만 각질 제거를 할 것 등을 상세히 안내했다. 2주 후 그는 다시 병원을 찾았다. 신기하게 여드름은 가라앉고 눈가 주름이 확실히 개선됐어요. 피부 전체의 유수분 밸런스가 맞춰진 느낌이에요. 이제야 제 피부를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그의 말은 내게도 소중한 피드백이었다. 같은 제품이라도 피부 상태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었다. 또 다른 사례는 60세 이영자 씨였다. 그는 알레르기성 피부로 평소 화장품만 발라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가렵다고 했다. 저는 거의 아무것도 못 발라요. 화장도 못하고
선크림도 겨우 발라요. 이런 경우 바세린조차 자극이 될 수 있기에 먼저 소량을 패치 테스트하도록 했다. 냉장고에 보관한 바세린을 소량 덜어 귀 뒤나 팔 안쪽에 3일간 발라보게 했고 다행히 아무 이상 반응이 없었다. 그는 이후 눈가와 입가에만 조심스럽게 바르기 시작했고 2개월 후 처음으로 트러블 없이 지낸 2달이었다며 감격스러워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바세린만 믿어요. 제 피부가 너무 예민했던 게 아니라 너무 많은 걸 바르려 했던 제 잘못이었어요. 단순한 게 정답이었네요. 이영자 씨의 이야기는 복잡한 스킨케어 루틴보다 중요한 것이 자기 피부에 대한 이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다. 이처럼 다양한 피부 타입에도 불구하고 바세린은 모두에게 일정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지만 그 사용법은 철저히 맞춤형이어야 했다. 건성 피부라면 얼굴 전체에 넉넉히 바를 수 있고 지성 피부라면 국소 부위로 제한해야 하며 민감한 피부라면 테스트 후 점진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이었다.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꾸준함이었다. 단기간에 피부가 달라지는 마법은 없었지만 2주, 1개월, 3개월을 지나면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었고 그 성과는 누구보다 본인이 가장 먼저 느끼게 되었다. 최순경 할머님은 이러한 사례들을 들은 뒤 자신의 루틴을 조금 더 상세히 풀어주셨다. 처음에는 저도 눈가에만 조금씩 발랐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입가, 목, 이마까지 조금씩 늘렸죠. 그게 30년이 됐네요. 나는 그 말씀에 따라 환자들의 연령별 변화 시점을 분석해 보았다. 평균적으로 50대는 바세린 사용 후 2개월이면 보습 효과를 느끼기 시작했고 60대는 3, 4개월 후부터 주름 개선 효과를 체감했다. 70대는 변화가 더디긴 했지만 한번 효과가 나타나면 유지력이 뛰어났다. 특히 피부 탄력 개선과 안색이 밝아지는 데는 3개월 이상이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그럼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에 할머님은 빙긋 웃으시며 대답하셨다. 젊은 사람들은 주름이 없으니까 눈가에만 발라도 충분해요. 제 딸도 따라하고 있어요. 저는 얼굴 전체에 바르고 딸은 눈가만 살짝 바르죠. 나중에 큰 차이가 날 거예요. 그의 말은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었다. 피부가 망가진 후 회복하는 것보다 망가지기 전에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쉽고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경험으로 알고 계셨던 것이다. 계절별 관리법에 대한 팁도 이어졌다. 가을은 기본 루틴을 지키고요. 여름엔 알로에랑 섞은 걸 써요. 바세린만 바르면 무거우니까요. 겨울엔 그냥 듬뿍 발라도 괜찮아요. 특히 손이랑 발엔요. 할머님의 말에 따르면 손과 발은 얼굴보다 더 빨리 건조해지기 때문에 항상 보습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다. 저는 면장갑이랑 면양말도 잘 써요. 자는 동안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밀봉해주는 역할이 돼요. 나는 그의 말 하나하나가 단순한 생활 팁이 아닌 오랜 시간 축적된 노하우라는 점에서 무게감을 느꼈다. 이처럼 나이, 피부 타입, 계절, 시간대, 바르는 부위까지 모두 고려한 맞춤형 루틴은 단순히 바세린 하나를 바르는 행위를 넘어서 피부를 지속 가능하게 관리하는 철학이었다. 그리고 이 철학의 핵심은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내 피부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는 태도에 있었다. 처음엔 진짜 어정쩡했어요. 매일 했다가 말았다가. 그런데 어느 날 거울을 보는데 눈과 주름이 정말 옅어진 걸 보게 됐어요. 그날 이후론 단 하루도 안 빠졌어요. 도토리에도 안 빠졌어요. 할머님은 정확히 그 시점을 기억하고 있었다. 바세린을 바르기 시작한 지 4개월 3일째 되는 날, 그것은 단순한 변화의 순간이 아니라 평생의 습관이 만들어진 전환점이었다. 그리고 그 습관이 할머님을 동창회에서 20년 젊어 보이는 사람으로 만든 것이다. 최순경 할머님의 루틴을 접하고 나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꾸준함이었다. 바세린은 단순한 제품이었지만 그 단순함이 매일 반복되는 시간 속에서 결과를 만들었고 그 결과가 인생을 바꿨다. 나는 할머님의 조언을 더 깊이 듣고자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렸다. 할머님, 이걸 이렇게 오랜 시간 지켜오신 이유가 있으세요? 할머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손이 거칠어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얼굴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고 그 느낌이 좋아서 계속하게 되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도 별 차이가 없던 피부가 어느 날 갑자기 거울 속에서 환하게 보이니까 그때부터는 안 하면 불안했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 할머님은 자신의 실전 노하우를 단계별로 정리해 알려주셨다. 많은 분들이 바세린을 바르기만 하면 되는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순서도 중요하고 시간대도 중요하고 무엇보다 내 피부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살피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말씀에 나는 더 궁금해졌고 할머님께 자세한 시간대별 루틴을 여쭈었다. 저는 밤 9시쯤 세안을 해요.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얼굴을 헹군 다음 수건으로 문지르지 않고 눌러서 물기를 아주 약간만 남겨둡니다. 피부가 완전히 마르면 바세린이 흡수가 안 되고 겉돌거든요. 그리고 바세린을 손바닥 사이에 10초 이상 문질러서 따뜻하게 녹여요. 마치 연고처럼 부드럽게 변했을 때 아주 얇게 눈가, 입가, 이마, 목에 발라요. 너무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을 수 있어서 얇게 펴 바르는 게 핵심이에요. 나는 그 루틴을 따라 적으며 다시 물었다. 그렇게 바르고 나서 끝인가요? 할머님은 고개를 저으셨다. 아니에요. 손이 많이 트는 겨울에는 면장갑을 끼고 자고요. 발에는 면양말을 꼭 신어요. 자는 동안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도와주는 거죠. 특히 발 뒤꿈치는 바세린을 두껍게 바르고 랩으로 한 겹 감싼 후 양말을 신으면 정말 부드러워져요. 이쯤 되자 나는 더 이상 단순한 홈케어가 아닌 거의 전문가 수준의 피부 관리법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할머님의 말 하나하나에는 수십 년의 체험이 녹아 있었다. 더 나아가 할머님은 자신의 바세린 활용법을 3가지 타입으로 나누어 사용하고 계셨다. 첫 번째는 순수 바세린. 가장 기본적인 타입으로 겨울철 밤에 얼굴 전체와 손발에 바르는 데 사용된다. 두 번째는 알로에와 섞은 바세린. 여름철에는 순수 바세린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알로에베라 젤과 7, 3비율로 섞어 사용하신다. 이 조합은 여름에 특히 피부가 예민해질 때 탁월한 진정 효과를 보였다. 세 번째는 바세린과 흑설탕을 소량 섞은 홈메이드 스크럽. 일주일에 한 번, 입술과 턱 주변에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 각질을 정리하고 매끄럽게 만드는 데 사용된다. 이렇게 사용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라는 질문에 할머님은 다른 건 다 귀찮았어요. 그런데 바세린은 아무 냄새 없고 속진이 전차 아무 냄새도 없고 자극도 없고 무엇보다 한 통으로 온 가족이 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방법이 제게 맞았고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라고 답하셨다. 나는 그 말에서 진짜 루틴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복잡하고 번거로운 방법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단순함이 오히려 최고의 루틴이었다. 이어 나는 할머님께 또 하나의 중요한 질문을 드렸다. 혹시 고급 화장품이나 시술을 해보신 적도 있으세요? 할머님은 고개를 끄덕이셨다. 50대 초반에요. 친구들이 비싼 화장품 써봐 해서 몇 달 써봤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고도 제 피부는 전보다 더 예민해졌어요. 그래서 다시 바세린으로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서 피부가 진정됐고 그때 알았어요. 내 피부엔 이게 맞구나. 이 경험 이후로 할머님은 다양한 실험점도 해보셨다. 의사 아들이 있어 여러 종류의 앰플과 기능성 제품을 접할 수 있었고 직접 테스트도 해보셨다. 히알루론산 앰플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을 얇게 덮으면 수분이 날아가지 않고 오래 유지돼요. 또 비타민C 앰플과 함께 사용하면 피부톤이 밝아져요. 겨울엔 나이아시나마이드 성분이 있는 제품과 함께 쓰면 홍조도 줄어들고요. 할머님의 조언은 실제 임상 지침과도 일치했다. 수분을 공급하는 수용성 앰플을 먼저 바르고 그 위에 바세린으로 덮어주는 방식은 보습막을 형성하는 데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머님은 항상 강조하셨다. 바세린은 마법이 아니에요. 꾸준함이 마법이에요. 한 달 해보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3개월 지나서야 진짜 효과를 느꼈어요. 그 말은 나를 포함한 많은 이들에게 경각심을 준다. 우리는 종종 빠른 효과를 기대하며 조급해지고 결과가 보이지 않으면 쉽게 포기한다.
하지만 피부는 시간이 필요하고 습관은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바세린 루틴을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가이드가 필요할까? 할머님의 30년 노하우를 바탕으로 가장 효과적인 5단계 실천법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준비 단계에서는 약국에서 순수 바세린을 구매하고 사용할 면봉과 소분 용기, 그리고 흑설탕과 알로에 젤을 준비한다. 둘째, 새하는 밤 9시쯤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하고 강한 클렌저는 피하며 물기를 수건으로 가볍게 눌러 남겨둔다. 셋째, 바세린을 손바닥에 덜어 10초간 문질러 천으로 녹이고 넷째, 눈과 입과 이마, 목 등에 얇게 펴 바른다. 다섯째, 손발이 건조한 경우 면장갑과 면양말을 착용하여 수분을 밀봉한다. 이러한 단계별 루틴을 지키면 누구든지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으며 피부 타입에 따라 부위와 양을 조절하면 된다. 지성 피부라면 T존은 피하고 민감성 피부라면 패치 테스트 후 눈가만 시작하는 시기다. 중요한 것은 모든 단계에 있어 과하지 않게, 하지만 규칙적으로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할머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다.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포기하고 싶으셨던 적 없으셨어요? 할머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있었어요. 50대 초반에 주변에서 너무 많은 유혹이 있었거든요. 더 좋다는 화장품, 더 빠르다는 시술. 그런데 어느 날 비싼 화장품을 한 달 써보고도 피부가 더 안 좋아지는 걸 보면서 결심했어요. 아, 나한테 맞는 건 따로 있구나. 그게 바세린이었어요. 그 말이 끝났을 때 나는 더 이상 바세린을 단순한 제품으로 보지 않았다. 그것은 한 사람의 생활 철학이었고 30년을 관통한 시간의 증거였으며 오직 자신만의 방식으로 아름다움을 지켜온 지혜의 결정체였다. 할머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기셨다. 누구나 할 수 있어요. 3개월만 해보세요. 거울을 보는 게 달라질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동창회에 나갔을 때 누군가가 너 뭐 했니? 라고 물어보면 그때 대답해 주세요. 나 그냥 바세린.